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면학당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가면학당 역사의 이해,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역사가 가진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면학당을 왜 열게 됐는지, 그리고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, 그리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.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뿌리를 알고, 그리고 교훈을 얻고, 그리고 교양적인 측면에서 뭔가 나를 함양할 수 있는,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배우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역량, 이런 것들로 인간관계를 파악하면서 논리력을 키우고, 그리고 유추를 하면서 통찰력을 키우고, 상상을 하면서 창의력을 키우고, 그리고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이해력, 그리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면서 분석력, 비교 분석하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인물과 사건을 가지고 그 시간을 파악하는 것, 이게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알 때 그 인물이 가진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그 인성이 뭔가 본받고 싶은 그런 인성이 있을 수 있고,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것들, 어쨌든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본받을 수 있게 되겠죠. 특히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사건을 보면서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,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고,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좀 추구하는 자유, 평등, 생명 존중, 이런 가치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첫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자, 역사라는 게 뭐냐, 이런 것을 보통 이렇게 그 개념을 설명할 때 단어의 뜻을 좀 풀이를 하면서 보면은 좀 쉬워요.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. 자, 역사란 무엇인가, 그리고 사로 이루어진 단어예요. 역은 지나가다, 이런 뜻이고요. 사는 역사 사자예요. 근데 역사 사자로는 역사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역사 가사자에서 찾을 수 있어요. 역사 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나간 역, 그리고 역사를 보는 사람의 눈, 이게 합쳐져서 역사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날 역. 자, 이렇게 지나갔어요, 지금. 저 뚜껑이 지나갔는데, 이 지나간 뚜껑을 다시 돌릴 수 있나요? 그 지나가 버린 사건을. 시간이든 사건이든 지나가 버리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미 일어나 버린, 지나가는, 흘러가는 객관적인 사실들, 이게 바로 이 역이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역사가 사람이라는 것은, 방금 제가 이 뚜껑을 던졌는데 말없이 던졌잖아요. 근데 이 뚜껑을 보면서 조 선생님 왜 뚜껑을 던졌지? 아니면 뚜껑이 날아갔네? 아니면 뚜껑 색깔이 빨갰네?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그 시선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, 시각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역사가 사자에는 주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. 자, 그래서 역사가들이 나 역 배워 또는 사 배워 이러지 않고, 사람들도, 학생들도 그렇죠. 그렇게 이 역과 사는 합성된 언어예요. 그런데 그 역사가들 중에서 객관이 중요해,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, 아니야, 주관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,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객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사람은 19세기 되게 유명한 그 역사학자예요. 랑케라는 분이 있었고요. 주관도 어떤 크로체랑 콜링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너무나도 논쟁이 많이 되니까 이게 역사잖아, 그러니까 이거 섞어야지 당연히.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강조한 분이 있어요. 바로 E.H. 카라는 분인데,
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바로 역사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개를 섞어놨으니까 어느 쪽 입장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.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.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EH 칸은 객관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의견일까요? 이분의 의견은 주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? 정답은 주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왜 그러냐면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인데 과거는 그대로 있어요.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죠. 근데 현재는 달라져요.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니까.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뭐 이순신 장군이 살았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100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고 50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 자체의 눈, 동시대에도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현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 현재가 달라지는 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말에서는 주관에 더 가까운 어떤 의견을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. 역사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발전의 어떤 방향이 있어요. 역사를 그래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이 평균값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의 과정에서 이 큰 틀이 바로 역사의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죠. 그 사이에. 평균값에 더 나아갈 때도 있고 그거보다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나아갈 때도 이렇게 모든 나라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. 우리나라는 특히 굴곡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전체 세계의 흐름에서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에 좀 잘 더 따라갈 때 선도적으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각 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게 역사에는 공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더 잘 나가고 있어 뭐 이렇게 더 물론 이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은 자기네 나라의 자국민 중심주의, 자국 중심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.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. 그렇다면서 다른 나라를 더 높이 보고 우리나라를 좀 낮게 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